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 얼굴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전기에 감염된 것 같다면 3차 신경통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 3차 신경이란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의 이름으로 3차라고 부르는 것, 신경이 세 갈래로 나뉘어 얼굴의 한쪽 면을 감싸기 때문이라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출산, 대상포진과 함께 3대 통증으로 꼽히는 3차 신경통에 대해 알아보자. 네, 이를 닦거나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한쪽 얼굴이 찌릿해지면서 칼로 베인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흔히 이제 단순한 치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치과 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다면 이 질환을 빨리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바람만 스쳐도 너무나 아픈 네.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홍지희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이제 출산, 대상포진과 더불어서 3대 통증으로 꼽히는 게 바로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3차 신경통 하면은 얼굴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질환입니까? 네, 3차 신경통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허리나 어깨, 무릎 아프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질환은 쉽게 말해서 얼굴이 아픈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질환에서는 특징적으로 3차 신경통에서만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극심한 안면통입니다. 묵직한 양상의 안면통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번개가 치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특징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편측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통증이 반복적,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이 질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통증 유발 인자가 있게 됩니다. 이 통증은요, 주로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호발하고, 그렇지만 남성분들에도 상당히 발생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남자 환자분들을 더 좀 많이 뵌 것 같고요.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4명, 어떻게 보면 허리나 어깨 이러한 환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무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통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증이 없는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환자가 만일 무통기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도 통증의 발생은 없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렇게 하늘에 번개가 치는 이러한 사진을 삽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게 되면 선생님, 얼굴에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통증 자체가 순간적이면서 격렬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 통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발 인자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작성을 했는데요. 세수, 양치, 면도, 대화, 식사,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환자분들은 요즘 누구나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마스크 착용 자체가 또 통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그분은 요즘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런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차 신경통이라는 것은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3차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제5번 뇌신경에 해당합니다. 뇌신경은 총 12개의 뇌신경이 있으며 그중 제5번 뇌신경을 우리가 3차 신경이라 그러고요. 이 3차 신경은 또한 크게 3개의 분지를 가지게 되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마 부위, 그리고 뺨, 턱으로 이렇게 3개의 분지가 안면부의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과 방문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의 약 80에서 90% 환자분들은 치과를 가시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3차 신경통의 통증은 안면부의 안면부의 피부뿐만이 아니라 입 안의 입천장, 혀,
치아, 잇몸, 무로까지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대부분 치과 질환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안타깝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치아를 발치하는 분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발 부위는 이렇게 제 1, 2, 3 이 신경 분지 중에서 주로 2번, 3번 분지 쪽으로 가장 호발하게 됩니다. 야, 교수님 얼굴에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통증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이 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차 이 신경통이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근데 저 같아도 어떤 통증이 있으면 이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해서 치과에 갈 것 같거든요. 물론 늦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 네. 3차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원인에 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요, 이 3차 신경절에 발생하는 미세혈관의 압박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경 피막의 손상, 그리고 세 번째 특발성. 특발성이라는 것은 혈관 압박이나 피막의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원인이 없는데도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임플란트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실제로 이 임플란트가 이 3차 신경통의 원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임플란트 과정 중에는 잇몸으로의 이러한 드릴링, 나사를 받는 드릴링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잇몸으로의 드릴링 과정 중에 3차 신경의 말초 분지가 실제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3차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3차 신경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통증이고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의 오늘 말씀드리는 3차 신경통은 치아 임플란트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많이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3차 신경통을 진단을 받았는데 또 반드시 이 치아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생님 혹시 임플란트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그럴 때는 3차 신경통이 통증 발작이 완전히 잡히기 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일단 약물 치료나 고주파 시술로 적절하게 통증이 잡힌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차 신경통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3차 신경통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아이고 주말인데 TV도 좀 보고 게임도 좀 더 하다 자자. 주말? 아니 백수한테 주말이 어딨노? 그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도록 주말 아이가? 아유 알았다 TV 끄면 되지 뭐. 아유, 참. 내거 둘 다 시끄럽거든. 좀 잠 좀 잡시다 잠 좀. 아유 알았다. 옆으로 돌아놓으면 되지. 당연하지. 그 핸드폰 놓고 자지 지금. 나 잘 갈게. 갈게. 네. 그래. 아우 너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일로 온나. 아 왜? 온나. 앉아라. 아유 왜? 아이고 참.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내가 분명히 자고 일어났는데 왜 잔 것 같지가 않지? 어깨는 뻐근하고 온몸이 막 두들기 맞은 것 같노? 아이고 희한하네. 참나. 아니 일을 그래 갈았는데 잠이 잘 리가 있나? 참. 사도 남말하고 앉아있네. 진짜 그만 옆으로 돌아 누워 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옆에커녕 진짜 맨날 코만 골고 앉았고 진짜 내가 그럼 잠을 잘 수 있겠냐고. 아이고 차라리 코 고는 소리가 낫지. 자기 이 가는 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아나?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일을 간지나 피곤해 죽겠다. 진짜 좀 조용 좀 해봐라 진짜. 코 골고 이 가는 소리가 내 방까지 들려서 잠을 못 잤다. 잠을 못 잤어 진짜. 뭐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시끄러워 죽겠다. 아이고 참나. 야 니도 만만치 않거든. 맞다. 근데 뭐? 뭐? 야 말해도 되라.
어? 난 조용히 자는데. 조용히 자는 거잖아. 니네 방구 좀 그만 끼라. 야, 방금 무슨 내가 언제 방금 꼈다 그러는데. 야, 방구를 얼마나 심하게 끼면은 우리 방까지 소리가 나랑해도 빵빵, 아주 그냥 빡 소리가 빡, 아니다. 빡빡이 아니고 빡. 야, 낮에 그래 우리 앞에서 방구 안 끼고 참으면 많아. 밤새 빡빡빡빡빡 소리를 내는데 가장 좋은 건 냄새가 안 나잖아. 냄새 안 나는 거 좋아하네. 아이고 참. 자, 이불이 다 썩어가네 진짜. 이불 바꿔야 되겠더라. 이불이 빡꼭 날아가더라 막. 아이고. 어머. 아무튼 잠버릇 안 좋은 사람들 진짜. 아 진짜 내 입에서 방구 냄새 나는 것 같네 진짜. 양치나고 와야 되겠다. 비켜봐라. 왜 착하노? 뭘 왜 저렇게 네가 방구를 그만 시키기까 하지. 냄새 안 나잖아. 냄새 난다. 왜? 왜? 뭔데? 넘어졌다고. 왜? 왜? 한쪽 턱이 저기 왜? 찌릿찌릿하니 칼로 막 찌르는 것 같다. 야, 그 안면마비 오는 거 아이가? 안면마비. 뇌졸중 아이가? 뇌졸중. 뇌졸중? 그러면 이러고 있어. 빨리 119 전화 있어봐. 119. 언니. 막 얼굴이 막 벼락 맞고 손 아프고 막 그래요? 아니요. 에? 나 이제 또 괜찮네. 바늘 묶음이 내 얼굴을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치과 가야 되나? 이가 뭐 상했나? 왜 이러지? 언니 그 치아 문제가 아니고 신경 쪽의 문제가 아닐까요? 언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이를 악물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 좋은 습관이 턱관절의 질환을 일으키고 결국에 3차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다니까요. 3차요? 3차라는 거는 1차, 2차, 3차 할 때 3차? 그렇죠. 그 3차 신경. 뇌랑 연결되는 이 12개의 뇌신경 중에 5번째 신경을 말하는데요. 봐봐요. 이마, 뺨, 요 턱. 이 3곳의 신경이 갈라져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대요. 그럼 어떡해요? 나 지금 얼굴 한쪽이 너무 아픈데. 야, 선민이 TBC 클리닉 건강365 보더만 야, 의사 다 됐디. 반 의사지. 그게 문제가 진짜 한쪽 얼굴이 아프다니까. 증상이 가벼울 때 이때부터 병원을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병원비만 더 많이 들어. 진짜 안 그래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또 돈 써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 가지 말고 그냥 마음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래야지. 아이 진짜. 돈 안 벌고 지금 돈 관리 안 한다고 지금 함부로 말하나? 내가 정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진짜 생활력 강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할 건 알겠나? 그렇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다음 생에 또 자기랑 결혼할 거다. 진짜 꿈에 나타날까 겁난다 진짜. 절대로 안 된다 알겠지? 그 말도 안 된다. 말이 시대라. 테테테테라 빠따 테테테테테. 아니, 나는 자기랑 꼭 결혼할 거다. 아이 진짜 시끄럽대 정말. 절로 가. 진짜 스트레스 더 받는 것. 이쪽 턱까지 아픈 것 같은 느낌도. 미치겠네 정말. 나도 다음 생에 언니랑 결혼하면 안 될까?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갈이를 하면 3차 신경통을 앓을 확률이 높답니다. 두 분 보니까 이갈이를 할 분이 계신가요?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다행히 저도 이제 코는 고는데 이갈이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다행이네요. 다행이긴 하죠. 근데 주변에 보면 이를 가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은 신경 쓰는 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예민해지는 거지. 그분들이 일어나서 나 정말 이 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네. 저는 X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고통을 느낀다면 아마 이를 갈다가 이렇게 뺨을 옆 사람에게 맞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요? 저 뺨 맞은 것 같아요, 혹시. 비밀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딱 들었을 때 정답 O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를 갈거나 악물 때 그 힘이 음식을 씹을 때 힘보다 몇 배는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뭐 이가 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턱관절 질환을 유발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리고 이 턱관절 질환이 3차 신경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니죠. 누가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철원 씨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갈이는 턱관절 질환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3차 신경통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를 가는 동안에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한 악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은 대부분 수면 시에는 특별한 통증 유발은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3차 신경통과 감별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뭐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짧으면 몇 초에서 길게는 뭐 1, 2분 정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이 질환은 좀 하루 종일 아픈 게 특징이라고 해요. 교수님, 둘 다 얼굴이 이렇게 좀 번개치듯이 찌릿찌릿한 거잖아요. 증상이 비슷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진단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 비정형 안면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정형 안면통은 얼굴이 찌릿찌릿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얼굴 주위의 묵직한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은 마치 얼굴에 번개가 치는 듯한 순간적인 격렬한 통증이기 때문에 비정형 안면통과는 굉장히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MRI, CT 검사는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한 병력 청취이고요. 비정형 안면통은 특별한 유발 인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신경통의 진단을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 그러하겠지만 정확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처럼 이러한 부위로 번개가 치는 듯한 순간적인 격렬한 통증이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MRI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에 암이 생기거나 드물게 다발성 경화증도 이러한 통증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MRI 촬영을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3차 신경통의 진단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3차 신경통에 대한 궁금증을 또 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은영아, 웬일이고? 뭐? 우진 씨가 언제? 우진 씨가 죽었다고? 이걸 어쩌면 좋나? 니는 어떡하려고? 장례식장 가보려고? 아니, 시댁 식구들 다 있는데 가도 괜찮겠나? 그래, 알았다. 일단 알겠다. 나도 저녁에 건너가 볼게. 옹이야. 아니 왜? 우진 씨 죽었다고? 왜? 갑자기? 사고로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다 하네. 아니 무슨 사고? 나 아직 나이도 젊은데 우리 가봐야 되는 거야? 가봐야 안 되겠나? 아니 근데 뭐 은영 씨도 반대? 애들이 거기 있잖아.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지금 많이 힘들 낀데 엄마가 안 가면 되겠나? 이혼한 건 이혼한 거고 애들 생각해서 가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 아니 은영 씨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었나? 참. 상주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했는데 또 가면은 또 참 뭐 우리 아들 죽였니? 네가 죽였니? 그래 아유 끔찍하다. 아유 참. 그러게 보통 사람들 아니었잖아. 참.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 게 아니라 카이. 치즈 피자다 치즈 피자. 그 애들이 있으니까 치즈처럼 쭉 늘어나고 딱 안 잘린다니까. 그래 맞다. 아무리 안 좋게 헤어졌어도 남편은 남편인데 참. 아니 그러고 둘이 또 한때는 좋아서 죽고 못 살았었잖아. 그래 남편 가는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그래 우리도 가봐야 된다. 은영이 그래 이혼하고 나도 우진 씨 한 번도 못 봤거든. 이렇게 봐서 참 안 됐다면서도. 그래 자기 병원 갔다가 장례식장 한번 갔다 오자. 뭐? 왜 병원? 아 그래. 아니 내가 어제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검색해봤다 아이가. 내가 봤을 때는 자기 3차 신경통 그거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병원 갔다 가자. 아 그냥 보통 두통이다. 그냥 지나가면 놔두면 저절로 좋아진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약국 가서 약하면 되지 뭐 병원까지 가고 하잖아. 에이 아니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약국 가면 되나? 내 말이 맨날 아프면 약부터 가려고 그러니까 병원부터 가야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을 받고 그렇게 하지. 그 언니 꼭 아플 때마다 그 있잖아 무슨 감기 걸리면 먹는 그 요만한 약 있잖아. 그래 빵. 그래 그거 마시는 거. 그래 콜 그거. 그게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그만 내도록 먹는다니까. 병원부터 가서 처방을 받아 처방을. 맞아. 아 진짜
아니 아가씨 집에 있었어요. 하도 조용하길래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 언니랑 오빠랑 심각한 얘기하길래 조용히 있었죠. 아무튼간에 병원부터 가라니까요. 언니 그 아플 때는 막 얼굴에 벼락 맞은 것처럼 그렇게 찢어질 때 아프다면서요. 맞다. 아 됐어요. 저는 병원 공포증 있어서 싫어요. 주사 공포증 같은 거 느껴봤어요 진짜. 저는 약국 가고 그냥 약이나 타물래. 에헤이 참나 진짜 말 진짜 지도실이 아닌데. 아니 아픈 병원을 가야지 자꾸 약국 시끄럽고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해라. 자기 병원 갔다가 장례식장으로 빨리 준비해라. 장례식장 빨리 가야 된다. 진짜 은영이 마음 얼마나 괴롭겠노. 알겠다 빨리 준비해요. 일단 병원 알아볼게.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데 지금 병원이 문제가 정말 진짜. 사람 살아야 될 거 살아야지. 아니에요. 병원 갑시다. 오빠 찌찌뽕.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3차 신경통은 시간이 지나면은 증상이 저절로 좋아진다입니다. 50견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이 통증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오빠가 좀 두통이 자주 있다고 해요. 근데 약을 항상 먹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두통약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두면 두통이 저절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말짱해진다고. 3차 신경통도 좀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하다가 증상이 갑자기 이렇게 딱 괜찮아지는 거죠. 말짱하게. 3차 신경통이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저 때문에. 두통이 올 거예요. 예은 씨 때문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출산과 맞먹을 정도면 그렇죠. 이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보통 고통이 아닌데 시간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잘못된 게 아닐까. 저는 참지 못해서 병원으로 뛰쳐가야 될 것 같거든요. X 하겠습니다.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 슬라이드에서 그 무통기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분이 만일 그 병의 진행 과정 중에 무통기에 들어가게 되면 증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무통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환자분의 굉장히 괴로운 증상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3차 신경통은 통증이 뭐 아예 없을 때도 잘 지낼 수 있지만 한번 네. 통증이 시작되면 극심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3차 신경통 대부분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한번 먹어야 되겠죠. 만일 3차 신경통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치료로 약물 복용인데요. 카마제핀이라는 약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신경의 흥분을 감소시켜서 서서히 통증 완화를 일으키며 제통 효과를 일으킬 때까지 약물을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약물이 굉장히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또한 특징이고요. 흔한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졸림, 어지러움, 복시, 간 효소의 상승, 피부 발진 등이 있고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심장 독성이나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아주 위험한 피부 합병증 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약물은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을 바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전도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이러한 면밀히 검사를 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약을 써서 환자의 증상이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혹시나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에도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기는 약물에 이 통증이 대부분 잡혀버리면 그 다음의 치료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 약물 복용을 해도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을 오랜 기간 드시다 보면 이 약제의 내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제의 내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경우인데 치료로 미세혈관 감압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세혈관 감압술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차 신경이 혈관의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혈관의 압박을 완화시켜주는 이러한 테플론이라는 완충제를 삽입해 줌으로써 쉽게 말하면 이 3차 신경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한점으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노인 환자분입니다. 근데 이 노인 환자분들이 반드시 전신 마취하에 이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 제한점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감마 나이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방사선으로 머리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제한점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외래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많이 하고 있는 치료인데요. 바로 이 3차 신경의 말초 분지에 주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3차 신경의 말초 분지는 이렇게 초음파로 쉽게 그 분지를 찾을 수가 있어서요. 여기에 약간의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환자분들이 편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제통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하고 약을 완전히 안 먹어도 될 정도의 제통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죠. 약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시간 복용을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소개해주신 여러 부작용 때문에 좀 장기 복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술을 하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거나 전신 마취가 힘들다. 이런 분들은 그럼 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실제로 그러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약물 복용이 더 이상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간단한 주사 치료에도 상당히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여름고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여름고스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환자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고주파라는 것은 고주파라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통해서 신경을 무력화시킨다. 즉, 신경을 약간 마비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제통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 고주파 여름고술은요, 특별히 입원이나 이를 위한 따로 특별히 또 검사를 받거나 그러한 과정은 없고요. 그러나 반드시 수면 마취 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술은 그 3차 신경절이 존재하고 있는 3차 신경절은 두개강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강 내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은 C암이라는 영상장치 유도하에 정확하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시술을 하는 환자의 사진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에게 이렇게 수면 마취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부착을 하게 하고 혈압, 맥박, 심박수를 모니터를 하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이 특수한 바늘을 통해서 고주파 여름고스를 시술하게 됩니다. 이 시술의 장점은 즉각적인 통증 완화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약 2 내지 3일 후부터 통증 완화를 얻게 되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당일로 시술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술은 신경을 무력화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술한 부위의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 30%의 환자에서 시술 부위의 감각 둔화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의 단점은 약 1년이나 2년 후에 통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대 통증 가운데 하나로 불리고 있는 이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3차 신경통은 뚜렷한 원인이 없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인즉슨 뚜렷한 예방법도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물론 혈관 압박이라는 그러한 원인이 가장 흔히 발생은 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혈관 압박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혈관 압박도 노화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의 한 현상으로 혈관 압박이 발생하고 신경의 피막이 벗겨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일단은 3차 신경통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통증 발생 시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를 들어 세수나 식사, 양치가 많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세수나 그러한 동작들을 만약에 잠시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유발인자 말고도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유발인자를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발인자를 적절히 회피하는 것, 그리고 과로 및 스트레스의 관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다.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꾹 참고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통증을 견디고 참다가는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네. 만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3차 신경통을 벼락 같은 통증이다라고 비유할 만큼 아주 네. 극심한데요. 그냥 뒀다가는 세수나 또 양치, 식사 같은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만큼 네. 얼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네. 홍지희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